네, 이번 시간에는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그 용어가 좀 많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잘 용어 정리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용어라는 것이 머릿속에 정리가 돼야지 개념이라는 것이 안착할 수 있어요. 자, 확률 변수가 뭐냐?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의 각 원소에 하나의 실수를 대응시킨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확률 변수 x가 어떤 x의 값을 가질 때 기호로 자, x는 x의 값을 갖는 확률이라고 이렇게 써줘요. 그래서 p는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이 라지 x라는 건 어떤 확률 변수라는 것이고, 그리고 특정된 확률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죠. 자, 제가 주사위 동전을 두 개 던졌게요. 그러면 나오는 경우에서는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 뒷면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등장하겠죠. 이때 확률 변수를 자, 확률 변수를 앞면의 개수로 정해 볼게요. 앞면의 개수로 정리한다라면, 자, x의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앞면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두 번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요 각각의 것들이 뭐예요? 원소, 확률 변수 작은 x고, 이거는 얘네들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앞면이 빵번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죠? 앞면이 빵번 나올 확률은 네, 4분의 1이죠. 자, 그 다음에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은 4분의 2죠. 그렇죠? 두 가지. 그 다음에 앞면이 두 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있어요. 표본 공간이 존재했을 때 거기에 주목하는 확률 변수를 만들고 그 확률 변수에 따른 확률들을 계산하는 것을 이렇게 표시한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주 쓰다 보면 익숙해지거든요. 처음 보니까 이게 조금 말이 좀 와닿지 않는 경우가 좀 있는데 자주 보시면 해결될 문제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산 확률 분포가 있어요. 이산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요. 이산 확률 분포죠. 분포가 있고, 이산 확률 분포와 또 이제 비교할 만한 게 이제 나중에 배울 연속 확률 분포가 있어요. 연속 확률 분포. 확률 분포. 분포가 있고요. 자, 얘를 표로 만들면 이산 확률 분포표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자, 얘를 갖다가 그 표로는 못 만들죠. 연속 확률 분포는 그래프를 그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선 표가 나오지 않고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그래프. 그래서 여기서는 그래프로 연속 확률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이산확률 분포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확인하게 되면요.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걸 확인해요. 확률 질량 함수. 질량 함수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확률 밀도 함수. 밀도 함수.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표로 나타낼 수 있고 얘는 그래프로 나타내고 얘는 확률 질량 함수라 부르고 얘는 확률 밀도 함수라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이산 확률 분포를 연속 확률 분포로 변화시키고, 연속 확률 분포는 다양한 연속 확률들이 존재하겠죠. 이거를 우리가 표준화시켜서 뭘로 이제 발전하게 되면 이제 정규 분포로 만들게 되는데, 이 정규 분포를 다시 계산하기 좋게 표준 정규 분포도로 만들게 됩니다. 이거는 표준을 여기다 쓰자. 표준화해서 표준 정규 분포로 만들게 되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 단원의 구조가. 아시겠죠? 그럼 이산확률 분포는 뭐고 연속확률 분포는 뭐냐?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렇게 제가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뭐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안 나올 확률, 두 번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은 확률 변수가 딱딱 어떤 숫자로 이제 약간 정수의 느낌으로 딱딱 숫자가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산 확률 분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런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뭐 1분, 1초 이렇게 딱 오지 않잖아요. 네, 1분에서 5분 사이에 도착할 확률,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확률을 구할 때 얘는 어떤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딱딱딱 이런 식으로 끊어지게 되기 때문에 표로 작성할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표로 작성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무의미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 요 넓이를 확률로 계산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요거의 값들을 다 뭐한다? 더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그때 이 함수의 값이 표현되는 이 확률의 값이 표현되는 것이 확률 질량 함수를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고요. 요거는 이제 확률 밀도 함수 해서 요 넓이로서 확률을 계산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버거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게 있다 정도 아시고서 이제 실전에서 문제를 풀면서 익히시면 좀 편합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산확률 분포라고 했는데, 이산확률 분포는 어떤 느낌이다? 이산확률 분포는 약간 그 확률 변수가 정수의 느낌이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값들이다. 자연수, 셀 수 있는 값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셀 수 있는 값들이다. 알겠죠?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표로 작성하면 이산확률 분포표가 되는 거예요. 이산확률 분포표가 되는 것이고,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산확률 분포가 되는 거고요. 얘를 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다양한 거예요. 얘를 표로 나타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얘를 수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 이 식으로 나타낸 것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식으로 나타낼 때를 확률 질량 함수를 통해서 우리가 표를 압축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는 확률 분포표를 압축한 형태다, 하나의 식으로 압축한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이때 우리는 확률 질량 함수의 확률 변수는 px는 x라고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어떤 확률이 이렇게 작은 확률들이 여러 개가 등장하겠죠. 그랬을 때 확률의 총합은 1이고 그 다음에 어떤 확률의 값들은 거기에 해당하는 값들의 합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에 말이 좀 어렵습니다. 말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이런 느낌이구나 하고서 다시 차분히 개념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개념을 익히기 우리 교재 13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160번 봐볼게요. 자, 이산확률 분포를 고르래요. 이산확률 분포. 셀 수 있는 것이 이산확률 분포라고 그랬죠. 자, 기억 보니까 X 같은 퀴즈의 20문제의 답을 각각 임의로 적을 때 맞힌 문항의 수 셀 수 있나요? 네, 셀 수 있죠. 그럼 이산확률 분포. 이산확률 변수. 자, 배차 간격이 6분인 지하철을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딱딱 잴 수가 없죠.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은 이산확률 분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디귿. 식목일에 수목원을 방문한 방문 객수래요. 사람 숫자죠. 일일이 셀 수 있죠. 예, 이산확률 분포 맞습니다. 그 다음 빨간색 색연필 5자루, 파란색 색연필 4자루를 3자루를 끝낼 때 빨간색 연필의 개수를 셀 수 있나요? 연필 개수 셀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이산확률 분포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161번 보겠습니다. 161번. 자,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오는 동전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 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3개의 동전을
던져요. 그러면 그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은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두 개 나올 수도 있고 세 개 나올 수도 있죠. 세 개를 던졌는데 앞면이 네 번 나올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잡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어떤 느낌인지 오시죠? 자, 그리고 확률의 총합은 얼마가 돼요? 총합은 반드시 1이 되겠죠. 그럼 여기 뭐라고 쓰냐면 P 라지 X는 스몰 X 이렇게 쓰면 생각을 해봅시다. 세 개의 동전이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모두 앞면이 안 나오고 모두 뒷면이 나오는 경우는 8분의 1이죠.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다 쓰는 거죠. 앞면 해가지고 쭉 해서 뒷면이라고 쓰면 되는데 얘를 갖다가 제가 독립시행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쵸? 이선확률. 독립시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번 중에 0번 나왔어. 앞면이 0번. 그 다음에 그러면 뒷면이 3번 나왔네? 이렇게 쓴 거죠. 그럼 얘 1, 얘 얼마요? 8분의 1이잖아요. 자, 이거는요. 세 번 중에 한 번 나왔어. 2분의 1이 한 번, 그러니까 앞면이 한 번, 뒷면이 두 번. 그럼 이것도 8분의 1이고 3이니까 얘는 8분의 3이 되네요. 마찬가지로 세 번 중에 두 번 나왔어. 앞면이 두 번, 뒷면이 한 번. 그럼 얼마예요? 얘도 3이니까 8분의 3 되죠? 그러니까 얘는 8분의 1 되잖아요. 계산할 필요도 없이. 왜? 다 합하면 1 나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써주시는 거고, 제가 아까 그랬죠.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건 이 표를 압축한 거다 그랬었잖아요. 그럼 압축하면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n 컨비네이션 n 자 이렇게 쓸게요. p x는 x라고 이렇게 쓰고요. n 컨비네이션 x 쓰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이 x번, 그 다음에 앞면이 x번, 뒷면이 n-x번. 여기서는 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n이 뭐가 된 거예요? 3이 된 거예요. 3. 그래서 3-x. 그리고 x는 얼마예요? 0, 1, 2, 3 이렇게 쓰면, 자, 이것을 우리가 전개하면 얘가 되겠죠. 0, 1, 2, 3에서 표로 작성하면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표를 압축한 형태다 라는 것이고, 우리가 컴퓨터 사용해 보시면 아시겠죠. 압축 파일을 열어보거나 실행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압축 파일이 있으면 항상 어떻게 시켜야 돼요? 요렇게 일단 압축을 풀어준 상태에서 해석해주는 연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렇게 되고요. 162번 봐볼게요. 162번 봐보시면 한 개의 주사위를 몇 번 던져요? 두 번 던져요. 자, 두 번 던질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했을 때 다음을 값을 구하세요. 그랬어요. 자, 확률 변수. 자, 주사위를 두 번 던졌는데 홀수의 눈이 나온다 라는 건 홀수는 안 나올 수도 있죠. 두 번 던졌으니까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개 나올 수도 있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다? 0, 1, 2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각각 확률을 구하래요. 그러면 세 번 중에 몇 번 나와? 0번 나와. 뭐가? 홀수가 0번 나오는 확률. 그럼 모두 짝수인 확률 2분의 1이잖아요. 이게 0번. 그러면 짝수가 3번 나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요? 1, 얘 8분의 1이니까 8분의 1 나온 거예요. 이게 뭡니까? 제가 잘못 썼어요. 이렇게 뒤로 빼서. 확률 변수 x가 0이 될 확률이에요. 그쵸? 그럼 확률 변수 x가 1이 될 확률은 어떻게 돼요? 세 번 중에 한 번 나왔어요. 앞면이 한 번. 그러니까 뒷면이 두 번. 그러니까 8분의 1, 여기 3이니까 8분의 3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두 번 나왔어요. 자, 세 번 중에 두 번 나왔어. 앞면이 두 번. 잠깐, 지금 제가 잘못 계산했죠? 주사위를 두 번 던졌는데 왜 갑자기 3으로 바뀌었지? 자, 두 번 던졌죠? 그럼 요거를 두 번으로 바꿔줄게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틀린 거죠? 요거 횟수도 틀린 거죠?
두 번으로 바꿔주면 두 번. 두 번 중에 두 번 나왔어. 그 다음에 두 번 중에 한 번 나왔어. 두 번 중에 두 번 나왔어. 그러니까 뒷면은 안 나왔어. 이렇게 돼서 얘는 얼마? 4분의 1. 얘는 얼마? 4분의 2. 얘는 얼마? 4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는 두 번 중에 자꾸만 왜 세 번이 생각나지? 두 번 중에 x번 나왔어. 앞면이 x번. 그러니까 뒷면은 2-x번. 이게 뭐예요? 이게 확률 질량 함수예요. 네, 요게 뭐예요? 확률 질량 함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 질량 함수를 뭐로 표로 나타내면 이것이 이산확률 분포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확률 변수 x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가 될 수 있는 0, 1, 2 써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확률의 총합은 1일 것이고 그때 확률 변수 x가 x일 때라고 써주시고 이거 써주시면 되는 거죠. 4분의 1, 4분의 2, 2분의 1이지만 그대로 4분의 1로 쓰겠습니다. 4분의 1. 답 쓸 때는 약분해서 써야겠죠. 2분의 1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162번까지 진행했고요. 163번 봐보도록 하죠. 자, 163번 봐보시면요. 163번. 요번에는 확률 변수 x가 x의 확률 분포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하고 줬어요. 요번엔 약간 역연산의 느낌이죠. 확률 변수 x가 있고요. x일 때의 확률이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1, 2, 3, 4네요. 당연히 확률의 총합은 1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5분의 1, a, 10분의 3, 10분의 1 이렇게 돼 있죠. 당연히 5분의 1은 10분의 2로 고쳐 쓰는 게 편할 것이고요. 답 쓸 때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다 더하면 10분의 6이죠. 10분의 6이니까 a는 얼마가 되죠? 네. 10분의 4여야 되겠네요. 그래서 상수 a의 값은 얼마다? 5분의 2다. 5분의 2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확률 변수 x가 1이거나 확률 변수 x가 4일 때의 값은 확률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과 그 다음에 4일 때 확률을 더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1의 확률은 10분의 2, 4의 확률은 10분의 1. 그래서 얼마? 10분의 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요번에 확률 변수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래요. 3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확률 변수 x가 3일 때의 확률과 확률 변수 x가 4일 때의 확률을 더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1 해서 10분의 4 약분하니까 5분의 2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확률 용어가 맨 처음에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산확률 분포에서의 어떤 확률 질량 함수와 이산확률 분포표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만 여러분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예제로 넘어갈게요. 자, 필수예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이 k분의 x인데 k는 1, 2, 3, 4, 5래요. 그러니까 k분의 1, 그 다음에 k분의 2, k분의 3, k분의 4, k분의 5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때 k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확률 변수 x의 모든 확률의 합은 얼마죠? 1이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 다 더해주면 통분돼 있으니까 15죠. k분의 15는 1이니까 k는 얼마가 된다? 15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2번으로 갑니다. 자, 2번 봐보도록 할게요. 확률 변수 x가 2a보다 크거나 같은 거의 확률을 구하래요. 2a보다. a 값을 모르는데 그리고 밑에 보니까 확률의 총합은 1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 더하니까 얼마요? 자, 8a죠. 8a가 1이니까 a는 8분의 1이네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8분의 1을 대입하면 결국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 수는 확률 변수 x가 자, 여기다 2 곱하니까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걸 구하라고 한 거죠. 확률 변수 x가 4보다 크거나 같은 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확률 변수 x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여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인데 요 확률 구하라고 했으니까 결국엔 확률 변수 x의 1의 확률 변수 x가 1일 때의 확률과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2일 때의 확률과 그 다음 확률 변수 x가 3일 때의 확률을 더하거나 또는 1에서 확률 변수 x가 0일 때의 확률을 빼주면 되겠죠. 그렇죠? 8분의 1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8분의 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용어 정리하시면서 좀 개념 익히는 문제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필수 예제 3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공 4개, 검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3개 꺼낼 거예요. 그때 흰 공이 나오는 개수를 확률 변수 x로 잡았어요. 그럼 흰 공은 공 3개 뽑을 때 총 몇 개 나올 수 있죠? 예, 검은 공이 3개니까 흰 공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흰 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 뽑으니까 세 번 다 흰 공일 수도 있죠. 그래서 확률 변수 x는 0, 1, 2, 3 이렇게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우리한테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래요. 확률 질량 함수. 자, 확률 질량 함수를 보시면요. 자, 일단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죠? 흰 공이 나올 확률. 자, 흰 공이 x번 나올 확률. 흰 공이 x번 나올 확률은 자, 조심하세요. 이건 독립시행이 아닙니다. 흰 공이 x번 나와요. 그러면 전체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7개 중에서 3개 나오는 거죠. 거기서 흰 공이 4개 중에서 x개 나오는 거죠. 그럼 나머지 검은 공이 3개 중에서 3-x개 나오겠죠. 3번 뽑으니까요. 여기서 흰 공 뽑은 만큼 검은 공은 덜 뽑겠죠. 그래 놓고 x는 0, 1, 2, 3 이렇게 써주시면 얘가 지금 뭐가 된다? 확률 질량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가 주로 독립시행이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반드시 독립시행인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요번에는 얘를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라고 하죠. 확률 분포표로 나타내라고 하면 자, 먼저 확률 변수 x 써주시고요. 0, 1, 2, 3 써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x의 확률 써주시고 이제 이거 계산 뭐예요? 여기다 00 때려 넣으면 되죠. 그래서 7 컨비네이션 3 7 컨비네이션 3분의 00 대입하니까 4 컨비네이션 0 곱하기 3 컨비네이션 3 그 다음 7 컨비네이션 3분의 4 컨비네이션 1 3 컨비네이션 2 자, 7 컨비네이션 3분의 4 컨비네이션 2 3 컨비네이션 1 그 다음에 7 컨비네이션 3분의 4 컨비네이션 3 3 컨비네이션 0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거 계산해서 쓰면 되겠죠. 자, 7 컨비네이션 3이 뭐예요? 7 컨비네이션 3 3, 2, 1 7, 6, 5 하니까 35네요. 분모가 모두 35예요. 분모가 모두 35. 분모가 모두 35고요. 얘 1이고 3, 1이니까 얘 1이고요. 얘 4, 3, 12. 얘 6, 3, 6, 3, 18. 얘 4, 1,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다 넣으면 35. 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 확률 이렇게 35분의 1, 35분의 12, 35분의 18, 35분의 4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흰 공이 2개 이상 나올 확률 구하래요. 그러니까 확률 질량 함수의 확률 변수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요 두 가지를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확률 변수가 2일 때 확률과 확률 변수가 3일 때 확률을 더해주면 되니까 35분의 18과 35분의 4를 더해줘서 35분의 22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용어가 뭐 대단히 뭐 있어 보이고 막 그러는데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뭐라 그럴까 좀 자부심, 뭐 기분 좋음, 뭐 이거 느끼시면서 대신에 이론은 쉽습니다. 자꾸 용어를 좀 입으로 익혀 놓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